감사합니다. 저희가 뭔가 오늘 이렇게 마이크도 없고 완전 이런 대결등 아래에서 너무나 가까이 만나게 되어가지고 굉장히 긴장돼서 설레네요. 오늘 사실 우경 배우님 아까 밑에서 카페에서 먼저 만나가지고 얘기를 듣다가 왔는데 준비한 질문들이 있긴 한데 아까 밑에서 한참 요즘 연기 진짜 재밌어진다는 얘기를 막 하셨거든요. 뭔가 맥락을 좀 아시는데 뭐 그동안 연기가 재미없었다 이런 건 아니었고 요즘은 좀 연기에 대해서 새로운 재미를 느껴가고 있는 중이다라고 하셔서 되게 좀 좋은 시기에 우리가 또 만나게 됐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봤어요. 오늘 또 무슨 얘기를 나누게 될지 저도 기대가 되고 주어진 시간이 이거 혹시 이따 다 나눠주실 건가요? 다들 간식을 혹시 받으셨나요? 이게 스티커가 붙어있는 간식이 보여가지고 그래서 오늘 영화 30분 정도 시간이 준비되어 있다고 해가지고 영화 이야기도 하고 배우님 얘기도 하고 연기하시는 건가요? 이렇게 천천히 좀 이야기를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오늘 이 자리가 소소한 아지트가 생기고 이제 매달 이렇게 큐레이션을 통해서 단편 영화를 상영하고 관객과의 만남도 만들고 이렇게 한다고 들었어요. 소소한 영화관이라는 이름이 붙어서 열리는 행사 첫 번째 자리에 김우경 배우 단편선을 열게 되었는데 소감이 어떠신지 약간 이 연락을 듣고 이 연락을 듣고 역시 나구나 그런 생각을 하신 건지 어떤 기분으로 오늘 이 동네에 오셨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고 또 그 겹겹이 얼음이랑 거품의 무게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좀 영화제에서만 얘기했던 영화였던 것 같은데 그래서 시간이 좀 많이 촉박했고 그래서 이렇게 좀 사람들이랑 좀 조용하게 다 좀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는 자리여서 참 재밌겠다. 저도 오랜만에 뭐 이렇게 얘기하는 영화여가지고 되게 저도 좀 긴장되고 좀 제가 오랜만에 이렇게 관객분들 앞에서 얘기를 하는 거여서 좀 너무 떨리는데 그리고 너무 가까워가지고 숨을 데 없어. 그래서 이분들이 숨을 쉬었어요. 그래서 너무 지금 떨리고 긴장돼서 그래도 한번 최선을 다해서 얘기를 해볼 테니까 네네 저도 너무 기대됩니다. 얘기가 나온 김에 그게 좀 궁금하네요. 워낙 이제 다수의 훌륭한 작품을 필모그래피 안에 갖고 계시잖아요. 그 중에서도 이 겹겹이 여름과 거품의 무게 두 편을 상영하겠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좀 어떠셨는지. 이 두 작품을 좀 비슷한 시기에 찍었을까요? 아니요. 겹겹이 여름이 훨씬 전이었던 것 같고 그 다음 연도에 거품의 무게를 찍었던 것 같은데 완전 다른 이야기고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그 당시에 갖고 있었던 정서가 너무 달랐고 그리고 심지어 계절도 너무 달라서 저도 한 번도 이 두 작품에 대해서 막 이렇게 생각을 해보거나 그런 적은 없었었는데 각각 따로따로 생각해봤었지. 그래서 좀 흥미롭겠다? 되게 신선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겹겹이 여름 거품의 무게 감독님이 몰래 온 손님으로 와 계시거든요. 혹시 백시영 감독님은 안 계시죠? 네, 백시영 감독님은 지금 일이 바쁘대요. 거품의 무게 이야기를 좀 더 조심스럽게 해야겠네요. 그 겹겹이 여름부터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저는 이 영화 보면서 저도 예전에 영화제에서 처음 봤던 것 같은데 이 영화 보면서 천의 얼굴 김우경 이런 생각을 하면서 23일 때는 진짜 23다운 그 덜려문 얼굴이잖아요. 정말 어설프고 애 같고 해맑고 못 미워하겠는 그런 얼굴인데 또 33 때는 제법 어른 티가 나요. 듬직하고 약간 생활감이 좀 묻어나고 피곤해 보이고 약간 이런 그 단편 영화 안에서 10년이라는 세월을 오간다는 게 쉬운 프로젝트는 아니었을 텐데
작품 물론 감독님과 또 호흡을 맞춘 이노아 배우님과도 여러 면에서 공을 들이셨겠지만 일단 배우님 스스로는 좀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겹겹이 했었을 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일단 나이에 대한 23, 27이었나? 28, 그리고 33 이렇게 이 시간에 너무 구애받지 말자. 그거에 너무 내가 책임감을 갖고 혹은 그거에 너무 내가 스스로 부담감을 갖지 말자. 어떤 다른 모습을 보여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기보다는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영화를 봤었을 때 사람들한테 뭔가 좀 전달하고 싶은 어떤 말이라고 해야 되나? 그리고 그 당시만 느낄 수 있었던 어떤 그런 고민들이나 아니면 그런 생각들을 좀 나누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당연히 연애하는 데나 아니면 사랑하는 데 당연히 묻어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가끔 이렇긴 해요. 저는 미리 GV를 한다는 상상을 하고 작품을 했었을 때 미리 GV를 한다고 생각하고 내가 정말 단순하게 어떻게 말하고 싶은지 이 인물에 대해서 먼저 적어놓은 다음에 그거대로 단순하게 연기를 하려고 노력하자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은데 그때 기억에 남는 건 23살 때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당하는 나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나한테 일어나는 일들이 지금 무슨 일들이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막 그런 사랑도 마찬가지고 막 그래서 더 아픈 것 같고 막 더 받아들이지 못하는 어떤 그런 감정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감정이 좀 많이 집중했던 것 같고 27, 28 때는 나는 좀 컸다? 그리고 나도 생각이 좀 찼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뭔가 어떤 사랑하는 사람한테 다가가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것들을 그 사람들이랑 공유할 줄도 알게 되고 그리고 조금 어떤 사건이 나한테 일어나는지 조금 이해할 수 있는 나이. 그래서 근데 무서운 건 좀 많은 것 같다. 어느 정도 상처도 받았을 나이고 막 연애했었을 때 상처받은 경험도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런 감정을 좀 느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고 33 때는 뭐랄까 좀 더 진득한 게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뭔가 어떤 28살이나 23 때처럼 어떤 강렬한 이끌림 아니면은 막 어떤 매력들 이런 것들보다 좀 진심 사람이랑 어쨌든 이 사람이랑 결혼을 하고 싶은 마음이니까 그거는 또 다른 마음이라고 또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이 사람이 결단이 필요하고 결단을 가진 상태에서 그 사람한테 다가가야겠다는 어떤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조금 더 진득하고 묵직한 뭔가가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그게 뭘까? 막 이런 고민들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시간별대로 그런 걸 중심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지금 너무 약간 옆에서 봤을 때는 감동적이었는데 너무 열심히 이렇게 말하는 거 근데 또 본인이 쑥스러워. 근데 그 사람을 참고 열심히 말하는 네, 맞아요. 좀 열심히. 뭔가 이런 그런 시간대별로 그랬던 것들이 사실 영화에서는 보면서 저는 되게 놀랐거든요. 저 깜머와 덤머 하나 차이로 이 정도를 만들어낼 수 있단 말이야 이러면서 되게 놀라워했던 순간이 있고 혹시 그러면 지금 말씀하셨던 어떤 이 프로세스 있잖아요. 이게 보통 캐릭터 준비할 때 쓰시는 방법이에요? 보통 사실 막 그렇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이 작품이 이상하게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뭔가 되게 이런 왠지 모르게 하고 싶은 말이 그 작품을 계속 읽다 보니까 그 하고 싶은 말이 생기더라고요. 이 하고 싶은 말이 생겨서 그래야지 제가 설득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인물이.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다른 건 좀 또 다르게 하는 것 같아요. 상상해보면 이제 겹겹이 여름 같은 작품을 찍고 나면 진짜 영화에서 꽤 오랜 시간을 함께 한 것 같은 느낌을 받을 것 같더라고요.
사실 이노아 배우님과의 어떤 보여주는 그런 호흡도 정말 만남과 이별을 반복하면서 어떤 한 시절을 함께 공유한 사이로 네. 등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둘의 뭔가 눈에 안 보이지만 쌓여있는 그 인연의 두께 같은 것들이 느껴져가지고 네네네. 두 분은 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체험하셨을까? 그 현장에서 나눴던 대화 중에 기억나는 것들도 있을까? 지금도 만나면 겹겹이 여름 얘기하실까?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잘 얘기 안 하고요. 잘 얘기 안 하지만 그때는 엄청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서로의 개인적인 것들을 되게 끄집어내는 영화였을 것 같아요. 맞아요. 엄청 더 얘기를 많이 하고 막 연애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누나는 연애를 어떻게 했어? 막 제일 막 후회되는 연애가 뭐고 아팠던 연애가 뭐고 막 이런 얘기들을 되게 항상 감독님이 의도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그 부암동이나 경복궁 거기에서 리딩을 했어요 항상. 그래서 끝나고 나서 이제 빠이빠이 촬영 감독님이랑 헤어지고 나서 이렇게 걸을 때 정말 약간 데이트하는 느낌으로 누나랑 그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나가 기억하는 그 연애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전에 경험했던 그 상대? 연애 상대의 특징을 내가 가져올 수 있는 건 뭘까? 뭔가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네, 저도 얘기 많이 해요. 뭔가 자연스럽게 좀 20대의 나, 그리고 현재의 나를 좀 돌아보게 되는 영화였을 것 같아가지고 뭔가 그 내 삶 속에서 나를 스쳐갔던 네네. 그 내 시간들을 함께 짤막하게나마 공유했던 그런 사람들이 되게 떠오르는 영화 작업이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맞아요. 저는 그런 게 궁금했어요. 마지막에 이제 안미옥 시인의 아주 오랫동안이라는 시를 두 배우의 목소리로 낭독하는 엔딩 씬이 있는데 거기서 네네. 사람이 사람을 낫게 한다는 그 구절이 나오잖아요. 네. 느껴보셨는지. 나를 낫게 하는 사람. 아, 사람이 정말 사람을 낫게 하는구나. 실감한 순간. 없어요. 어떻게 낫게 하지? 여전히 닫혀있나요? 아니 뭐랄까 그 시에 사람의 사랑 그 시를 저 사실 기억이 안 나요. 그 시 중에서 사람이 사람을 낫게 한다라는 거는 막 크게 저한테 어떤 와닿지 않았던 것 같고 되게 중요하게 와닿던 게 있는데 그게 기억이 안 나네요. 네, 어쨌든 되게 그 인물의 핵심이 될 만한 어떤 그런 게 있었었는데 어쨌든 조금 더 천천히 다가간다? 그런 느낌의 언어였던 것 같아요. 그거를 강희한테 많이 투영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감독님이 되게 그 시를 좋아하세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마지막 장면 되게 헌사 같은 느낌이잖아요. 네. 그리고 원래 엄청 지금 영화에서는 짧게 편집이 돼서 그냥 이렇게 나레이션으로 나오지만 그 이미지적으로도 엄청 되게 더 길었어요. 듀레이션이 그 길이가 더 길고 더 천천히 그런 느낌이 있었고 울잖아요. 연희가 이렇게 안아서 울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원래 같이 앉아 있었어요. 원래 촬영했었을 때는 같이 앉아서 조금 연희가 울어서 좀 예전의 모습처럼 괜찮아 이러면서 그냥 다시 좀 이제 감정을 좀 추스린 다음에 그 시를 읽는 거였어요. 근데 어쨌든 편집은 그렇게 됐지만 편집본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네네. 우경 배우님 낫게 해주실 분. 한번 살면서 그래도 느껴봐야죠. 사람이 사람을 낫게 하는. 그렇죠. 그랬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이 거품의 무게, 그러니까 저는 오늘 겹겹이 여름과 거품의 무게를 이렇게 나란히 보면서 뭔가 김우겸의 낭만과 무게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는 자리가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왔는데 사실 이 두 편의 영화에는 우겸 배우님이라는 거대한 연결고리 외에도 양말복이라는 연결고리도 있죠. 여자친구의 엄마였던 사람을 내 엄마로 이 과정이 있었어요. 네. 거품의 무게 좀 언제 어떻게 찍게 되신 거예요? 거품의 무게는 재작년이었나? 겨울에 찍었던 게 기억이 나요. 겨울에 연초인가 연말에 찍었던 것 같아요.
맞나요? 뒤에서 감독님 모든 대답에 이렇게 하고 23년도 설 연휴에 찍었어요. 아, 설 연휴. 그때 찍었었는데 되게 되게 추웠고 그 어떤 제가 또 다른 촬영을 그 지방에서 하다가 이렇게 올라와서 촬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뭔가 겹겹이 여름과는 조금 다르게 거품 해먹에서는 뭐라 그래야 될까? 되게 어떤 종류의 어떤 고민을 자기 혼자 좀 감당하려고 하고 이제 불안이든 걱정이든 좀 속으로 안고 감추고 드러내지 않으려고 애쓰는 좀 속 깊은 청년의 얼굴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더 안쓰럽기도 한 면도 있고 근데 연기로 보면 감정을 발산하기보다는 조금 갖고 있는 역할이어가지고 이 작품은 또 어떻게 준비하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대랑 진짜 많이 얘기했어요. 감독님? 네네네, 감독님이랑 되게 많이 얘기했는데 되게 처음에 어려웠어요. 이 인물이 정말 어렵고 촬영 때까지도 되게 많이 고민하고 그래서 감독님이 되게 엄청 저한테 좀 시간을 줬어요. 엄청 프리하게 시간을 주고 제가 완벽하게 촬영장까지 준비가 되지 않더라도 같이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막 둘이 골똘하게 고민하면서 막 찍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어쨌든 그것도 그 감독님이 어떤 상실의 경험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에 상실의 경험을 해서 상실에 대한 정말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정말 그걸 갖고 있는 인물이라고 생각했고 뭔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조금씩 접근할 수 있겠다라는 어떤 희망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양말목 선배님이랑도 얘기했었을 때 양말목 선배님도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얘기를 해주면서 병간호하는 게 얼마나 진짜 힘든 일인지 이게 정말 힘든 게 사실 그냥 단순히 물리적으로 내 신체적으로 힘든 것뿐만 아니라 이 병간호를 하면서 제 마음에 드는 어쩔 수 없는 이기적인 마음이 드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죠. 근데 양말목 선배님은 그래도 시간을 오래 가졌었고 그 경험을 했었을 때 시간이 오래 있었고 그래서 그 자기 자신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감정이 드는 자기 자신을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충분한 시간이 있었고 그런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던 것 같은데 서준은 절대 그러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쩌면 그렇게 견디고 어떤 극단적인 선택, 충동적인 선택 그런 걸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기 감정을 건강하게 못 받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다. 내가 어머니를 병간하는데 어머니가 미울 수도 있고 내가 너무 힘들어서 투정 부리고 싶은 마음도 드는 게 사람 감정인데 그런 것들을 나 혼자 다 감당하려고 하고 이게 내 잘못된 감정이라고 생각하니까 갑자기 우발적으로 그런 선택들을 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서준이는 참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었고 좀 빠져나왔을 때 좀 그 작품을 버려버렸을 때 그리고 정말 미안한 말이지만 이렇게 우리 살지 말자 이런 생각은 저는 개인적으로 해요. 뭔가 아무리 막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어떤 감정이 든다 하더라도 어쨌든 나 자신을 받아들이면서 건강하게 바라보면서 지내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뭔가 저 거품의 음악을 처음 봤을 때 이거 극장에서 보길 잘했다. 좀. 극장에서 보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게 네네네. 그 의자 밑으로 떨어지는 이 약봉투 씬. 네. 저 손끝 연기. 이거 스크린 이거 노트북으로 보면 놓치지 막 이러면서 그랬던 생각이 나고 뭔가 그런 거 궁금했어요. 이 서준이처럼 그러니까 자기 어깨, 자기 등허리에 진 무게가 너무 버겁게 느껴질 때 뭔가 살다 보면 누구나 그럴 때가 좀 있잖아요. 그 삶의 무게라는 게 아주 여실히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는데 배우님은 그럴 때 좀 어떻게 덜어내시는지 아니면 어떻게 좀 그 시기를 감당해 보려고 하시는지 궁금해지더라고요. 삶의 무게, 그게 삶의 무게, 그쵸, 삶의 무게.
괜찮아요? 괜찮아요? 저는 최근에 아빠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좀 알바도 하고 막 이런 것들이 좀 몸적으로도 지치고 막 그랬을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아빠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최근 얘기인데 좀 그 자기 삶의 무게에 당당해야 이러는 거예요. 근데 원래 그렇게 오글거리는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닌데 정말 되게 완전 어르신 카톡에 도는 약간 네. 그런 짤처럼 모르겠어요. 엄청 제가 느끼기에는 엄청 묵혔다가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저한테 좀 부끄러운데도 불구하고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저는 되게 다행히 그게 인지가 됐어요. 아, 되게 하고 싶었던 말이구나. 내 모습에서 그런 게 보였나? 막 좀 내가 얼마나 참으셨겠어요. 그러니까요. 말하고 싶은 뭐 제가 또 좀 그러지 좀 마라, 잔소리 좀 그만하라 이렇게 생각할까봐. 근데 되게 그런 것 같아요. 막 삶의 무게라고 하지만 요즘에는 막 덜어내려고 한다기보다는 좀 차라리 그냥 감당하는 게 마음이 편한 것 같아요. 요즘엔 감당하고 막 멀리서 그거를 그 삶의 무게를 막 이렇게 판단하고 막 이런 마음도 들 때 있잖아요. 어떤 지나가는 사람 봤을 때 너무 힘들어 보여서 막 너무 감당하기 힘들겠다. 저 사람은 삶의 무게가 그냥 안타까워하는 시선도 이런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 자체가 뭔가 너무 좀 제 스스로는 조금 거만한 거 아닌가? 그런 사람들 봤을 때 나 혼자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게 혹시 그 사람은 되게 씩씩하게 살아가는 걸 수도 있는데 그런 생각도 들면서 저도 그냥 제가 가진 어떤 이런 무게들이나 이런 것들을 더 그냥 정면으로 받아들여야지 더 멋진 사람이 되겠다. 그거를 막 너무 무겁고 막 이렇게 너한테 너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말자. 그냥 오히려 이런 것들을 더 감당하면 더 훌륭한 사람이 돼 있고 더 좋은 사람이 되어 있겠지. 그리고 쉴 때 가끔 저는 카페에 가서 혼자 커피 마시는 거 좋아하니까 그런 거 하면 또 휴식하면 되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요즘에는 삶의 무게는 잘 받아들여야지 이렇게 생각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버지가 또 좋은 시기에 또 이야기를 건네주신 것 같네요. 이 맞아요.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사실은 처음에는 에이 이랬어요. 알았어요 이렇게 하고 이제 집에 갔는데 사실 여기 오기 전에 아버지랑 싸웠다는 얘기. 근데 와서 갑자기 줄도 없는 여자처럼 얘기하시네. 그렇죠. 엄청 싸웠었는데 너무 재밌네. 지금은 괜찮아졌고 다행이에요. 다행이에요. 네. 그래서 아버지가 조심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럴 수 있죠.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뭔가 근데 이런 태도가 되게 멋지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뭔가 내 무게에 너무 호들갑 떨지 말자라는 뜻으로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네. 남의 삶에 그렇듯이 내게 주어진 무언가에도 뭔가 너무 호들갑 떨지 말고 좀 지켜보고 감당하고 네네네. 시간을 주고 해보겠다 이렇게 들려가지고 진짜 내 연기가 요즘 정말 재밌어진다더니 뭔가 삶을 바라보는 태도도 막 성숙해졌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감사해요. 진짜 맞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맞네요. 좋습니다. 저는 관객분들 질문을 좀 이제 받아보려고 하는데 근데 머리는 네네네. 좀 이상한 작품 거. 때문에 기르고 계신 건가요? 아 약간 궁금해요. 아니 작품을 이제 좀 있으면 잘라야 돼요. 아, 네, 작품이 있어서 혹시 모르니까 그래도 오늘 데뷔를 많이 해놔야 되잖아요. 네. 잘 어울려서요. 왜냐면 진짜요? 저는 계속 짧은 머리만 봤는데 네. 뭔가 감사합니다. 그때 근처 바 사장님 하시는 느낌이에요. 되게 간판 없는 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누리긴 했어요. 좋은 노래 나오고 그런 데 계실 것 같은 느낌이네요. 혹시 질문 받아볼까요 오늘? 어떻게 다들 알고 오셨는지도 궁금하고 네 오늘 어딘가에 갔다가 또 이 늦은 시간에 시간을 내서 또 하루 일과를 자발적으로 늘리셨잖아요 여러분. 평소에 무견 배우님한테 궁금한 것도 좋고 영화에 대해서 혹시 뭐 궁금한 점 있으신 분이 계실까요?
아니면 이 자리를 얼른 마치고 배우님과 사진 찍는 시간을 가져보길 원하시나요? 아니, 오늘 그래서 팬분들이 많으시다고 해서 제가 속으로 그럼 배우님은 좀 등신대처럼 서 계시는 시간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거든요. 뭐 질문이 있다면 받아보고 아니면은 이제 저희끼리 또 마무리를 같이 해보면 되겠습니다. 네. 와 너무 재밌게 봤어요. 저 그냥 궁금한 건데 혹시 그 겹겹이 여름에서 직접 기타 치신 거예요? 오. 네, 제가 직접 쳤고, 제가 직접 쳤고 그 감독님이 이제 기타 선생님 붙여주셨어요. 기타 선생님 붙여줘서 기억이 나요. 갑자기 덕분에 기억이 나요. 그 기타를 배우러. 근데 또 너무 어려운 기타인 거예요. 연주가. 그게 막 그냥 이렇게 코드만 치는 게 아니라 막, 그쵸. 막 처음에 무슨 기교가 있어요. 막 기교를 부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그 레슨을 받으러 저기 등민대 쪽인가? 거기 항상 가가지고 나왔던 게 기억이. 아니 이게 조금 좀 재밌는 얘기가 시작될 것 같은데 왜? 밴드부 출신인데 그때는 포지션이 기타가 아니셨나봐요. 그때 밴드부 출신이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역시 그게 거짓말이 아니었구나. 그렇게 깨끗하고 맑게 낭만의 대하율을 부르는 청년이라니 이러면서 역시 뮤지션을 꿈꿨던 사내 나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때는 포지션이 어떤 거였죠, 배우님? 아 정말 부끄러운 얘기인데 그때는 이제 그 기타도 치고 노래도 했어요. 보컬. 네, 원래 저는 연기보다 노래에 더 관심이 있었어요. 노래에 더 관심이 있었고 되게 아직도 밴드 사운드나 이런 거 되게 좋아하고 콘서트 같은 거 듣고 다니고 그런데 어쨌든 그때는 기타랑 막 근데 이제 중학교 때니까 막 제가 악기를 뭐 하나를 정말 열심히 팠다기보다는 그럼 맨날 밴드부 애들끼리 앉아서 놀면 이제 서로 항상 이래요. 그 연습해야 되는데 그 연습을 안 하고 야 나 저 드럼 한번 쳐볼래 막 서로 막 두들기고 싶어서 막 바꿔서 막 하고 막 그래서 정말 조금씩 다 칠 줄 아는 그렇습니다. 직접 연주와 가창을 하신 것으로. 네. 그러네요. 요즘에 어떤 밴드 좋아하시는데요? 아니면 뭔가 10대 시절부터 꾸준히 좋아했던 밴드가 있다요? 10대 때는 막 외국 밴드를 좋아했어요. 막 저희 밴드부 선생님이 좀 양아치 같은 선생님들이 왔었었는데 형들이었어요. 근데 제가 버즈 노래를 듣고 있었었는데 버즈? 네, 정말 팬이었거든요. 근데 사나이 심장을 울리는. 네, 너무 좋아할만 하잖아요. 그쵸. 근데 그 양아치 형들이 뭘 그런 걸 좋아하네요. 근데 또 멋있고 싶으니까 막 무슨 이상한 막 밴드 팝송 그런 것들을 막 들었는데 막 엄청 되게 그린데이라는 그런 것도 있었고 뭐 심플플래닝이라는 사람들도 있었고 엄청 근데 그 팝송들을 많이 들었어요 덕분에. 근데 요즘에는 인디 밴드들 되게 좋아요. 세수명도 좋아. 정말 팬이고 그리고 실리카네도 좋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네요. 잘 어울려요. 그래요? 뭔가 연기가 좀 재밌어진 것처럼 네. 최근에 일어나는 변화 같은 거 있을까요? 배우님을 사실 저도 꾸준히 보는 게 아니라 몇 년에 한 번씩 이렇게 가끔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신기하게 사람이 뭔가 달라졌는데 싶을 때가 있는데 네네. 오늘이 또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배우님이 느끼기에는 요즘에 어떤 나에게 일어난 변화라는 또 뭐가 있을까요? 조금 이렇게 조금 수동적인 것에서 그래도 능동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연기를 하는 거에 있어서도 좀 어떤 두려움 때문에 막상 작품이 시작하게 되면 어떤 두려움과 이걸 잘 못해내면 어떡하지? 이거를 내가 이 역할을 잘 맡은다 수행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그런 것 때문에 무서워서 그거에서 막 벗어나려고 이렇게 도망가는 힘으로 연기를 했다면 요즘에는 이거 좀 재밌으니까 그리고 더 제 스스로한테 기대하는 부분도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두려움에 쫓겨서 연기를 하는 것보다 너무 좋다.
재밌다. 이게 뭐가 있을까? 저게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이 들어서 사실 저는 제일 좋은 건 요즘에 제가 마음에 들어요. 와. 너무 좋네요. 네네. 그러니까 사실 아직 이제 공개를 기다리고 있는 작품이 또 많잖아요. 네. 그 칸에서 상영된 유쾌한 왕따라는 작품도 있고 작년 부산에서 처음 공개된 한국이 싫어서라는 영화도 있고 이제 곧 드라마 촬영 준비 들어가시는 이제 과정이고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조금 기다리고 있으면 또 볼 날이 가까이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네 맞아요. 많이 열심히 활동하시고 하셨어요. 그 끝으로 오늘 자리가 자리이니만큼 그거는 여쭤보고 싶어요. 저는 배우님 참 신기하고 흥미로운 배우다라고 생각하는 점 중에 하나는 되게 장르나 매체에 국한되지 않고 이것저것 많이 하시거든요. 영화도 찍고 드라마도 찍고 네. 드라마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LTNS 같은 작품도 있고 이상청 같은 작품도 있고 네네네. 좀 레인지가 되게 넓게 움직이는 배우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 와중에 또 최근까지 이렇게 단편 작업도 꾸준히 하고 계셔서 뭔가 배우님이 느끼기에 단편 영화의 매력은 무엇인지 그리고 왜냐면 이 자리에서는 앞으로 이제 매달 단편 영화를 셀렉해서 계속 상영을 하고 네. 관객에게 소개하고 약간 이런 자리가 이어질 예정인데 뭔가 좀 여쭤보고 싶다 자리가 자리인 만큼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제일 좋은 장점은 그거 같아요. 그 어쨌든 새로운 얼굴들이 많이 있잖아요. 저는 배우다 보니까 배우님들 새로운 배우님들이 나타나는데 되게 그런 신선함도 있고 그리고 뭐랄까 저희가 많이 보는 어떤 장르 영화나 어떤 순위 얘기하는 상업 영화에서는 저희가 인식하고 있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쵸. 배우님들에 대한 그리고 기대감도 있고 근데 더 처음 보는 얼굴이라 뭐랄까 더 직접적으로 와닿는 것 같아요. 이야기가 더 직접적으로 와닿고 그리고 감독님들의 생각도 되게 가끔 보면은 너무 또 제 나이에 비슷한 분들의 어떤 고민들을 하고 그런 시기를 겪고 있는 어떤 감독님들 많으니까 너무 공감되는 그래서 위로가 되긴 해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생각들을 이 감독님들, 이 배우님들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나만 갖고 있는 게 아니구나. 그러면서 더 뭔가 위로가 되고 더 현실감 있게 다가오고 더 직접적으로 다가오는 게 정말 매력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네네. 앞으로도 좀 단편 영화에서도 많이 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김우겸의 조각들이 또 여러 가지 있을 테니까 그런 것들 하나 더 만나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자리는 여기에서 이제 마무리를 네. 하려고 하는데요. 네. 끝으로 인사를 전해주시죠. 사실 뭔가 이 대결등이 익숙해질 때쯤 이제 헤어질 때였는데 지금 내 편해졌는데. 편하게 마무리 인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짜 오늘 와주셔서 감사하고 되게 오랜만에 만나는 거여서 너무 긴장됐고 그리고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몰랐었는데 또 경청해 주시고 좋게 봐주신 것 같아서 저는 편하게 얘기하고 갔던 것 같아요. 너무 지금 이 시간에 귀하신 시간 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저는 더 배우로서 더 열심히 해서 좋은 모습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네. 그 현장 스케치 겸 기념사진 촬영만 네. 괜찮으실까요? 어디서 찍을까요? 그쪽 앉아 계시고 목만 제 쪽으로 틀어주시면 관객분들과 얼굴 나오기 조금 그러시면 살짝 가리고 너무 다수를 뒤돌게 하는 샷이네요. 죄송해요.